지금까지 우리가 티샷이라던가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내가 자세를 먼저 만들어 준 뒤에 내 자세에 공이 맞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동작을 했었죠. 하지만 퍼팅은 반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샷 파크골프 강사 남연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립, 어드레스, 똑딱이, 코킹, 그리고 멀리 보내기 위한 임팩트까지 다 배워보았는데요. 그런데 파크골프의 꽃은 바로 퍼팅이죠. 파크골프 퍼팅에는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배울 때 기본과 파크골프의 정석은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 기본을 정확하게 배워서 나만의 퍼팅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선 파크골프장의 그린은요, 골프장 그린과 달리 되게 울퉁불퉁하고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 잔디 위에 그물 같은 매트를 깔아두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인조 잔디로 완전히 해두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잔디가 패여서 흙바닥이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 공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때리는 퍼팅, 미는 퍼팅, 끊어치는 퍼팅, 여러 가지 퍼팅들이 있지만 파크골프 퍼팅의 가장 기본은 굴리는 퍼팅입니다. 그러면 굴리는 퍼팅을 하기 위한 공의 위치와 우리 자세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티샷이라던가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내가 자세를 먼저 만들어 준 뒤에 내 자세에 공이 맞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동작을 했었죠. 하지만 퍼팅은 반대입니다. 공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 내 몸이 맞춰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공 옆에다가 헤드를 먼저 반드시 세운 다음에 나의 왼쪽 눈 아래에 공이 올 수 있도록 스탠스를 가까이 설게요. 자, 이때 왜 공의 위치가 왼쪽 눈의 아래냐면요, 우리가 아까 공을 굴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파크골프 공을 가운데에 두게 되면은 내가 내려오는 궤도에 찍어 맞출 수가 있는데요, 공이 찍혀 맞으면은 떠버려서 방향이나 거리에 실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는 주 시력과 상관없이 왼쪽 눈 아래에 두시고, 그러면 내 채가 올라갔다가 가운데를 스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서 공이 맞아지면은 굴려지는 퍼팅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동일한 이유로 파크골프 퍼팅을 할 때는 핸드퍼스트를 걸면은 안 돼요. 핸드퍼스트를 걸게 되면은 똑같이 공이 찍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그대로 내려두셔야 합니다. 다시 헤드를 반듯하게 세우고 내 왼쪽 눈 아래에 공이 올 수 있도록 스탠스를 가까이 섰습니다. 이때 우리가 평소처럼 이 가슴이 사선 앞으로 비스듬히 서 있다 하면은 공을 보려고 하면은 경추가 구겨져야 하는데요. 경추가 구겨졌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척추선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퍼팅 또한 회전이기 때문에 절대 경추가 구겨지지 않도록 고관절을 좀 더 아래로 굽혀서 내 가슴, 내 흉추 자체가 아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헤드를 맞추고 가까이 서서 고관절을 더 뒤로 접어 내렸을 때, 이때 내 눈 아래에 공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두는 게 바로 나의 위치입니다. 자, 퍼팅을 할 때는 헤드 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이 바닥으로 안착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샤프트를 바짝 수직으로 세워 잡으시거나 몸이 너무 가까워서 헤드의 힐 부분이 들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헤드의 힐이 들리거나 혹은 너무 눌러지는 경우 같이 헤드의 제일 넓은 부분이 안착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공의 방향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상 가장 넓은 부분으로 안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너무 가까이 서거나 샤프트를 세우는 것도 안 돼요. 자, 방금 말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헤드 바닥의 제일 납작한 부분에다가 바닥을 댄다, 땅을 댄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고요. 토우가 앞쪽인데 힐이 들려버리면은 바닥에 닿이는 부분이 좀 작아지죠? 그러면은 공이 맞아지는 정타점도 작아지기 때문에 공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뒤에가 들리면 공이 오른쪽, 앞이 들리면은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드를 바닥에 두고 가까이 고관절을 더 내려서 내 목이나
허리가 꺾이거나 구겨지지 않은 상태에 왼눈 아래에다가 공을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몸을 많이 숙였더니 채를 조금 짧게 잡는다 하더라도 팔꿈치가 구겨져 있죠? 그럼 이 팔꿈치를 피기 위해서 어깨에 힘을 준다거나 혹은 채를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는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옆구리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팔꿈치를 옆구리로 붙임으로써 우리는 쓸데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방해, 장애물을 하나 없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좀 들고 잡는 것보다 좀 더 몸을 지면과 가까이 두는 거를 좋아해요. 자, 왜냐면 나의 흉추, 내 몸이 움직이는 부위와 공이 있는 지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체감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아래로 붙여 잡을게요. 자, 팔꿈치를 갈비 옆쪽으로 붙여 잡았습니다. 이렇게 퍼팅의 어드레스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요, 헤드가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제 헤드 페이스의 윗부분에 보면은 별로 일직선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공을 이 일직선 가운데에다가 맞추는데 이 일직선이 제 밑에 있는 요 바닥의 선과 똑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라인을 스트로크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파크골프 퍼팅의 스트로크 라인은 일자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왔을 때는 헤드 페이스가 바닥을 보고요. 반대로 공을 밀어주고 올라갔을 때는 위를 향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래를 봤다가 공을 바라보고 다시 공이 가는 방향, 목표 방향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스트로크 라인을 그리는 동안에 손목이 꺾인다거나 손목을 사용한다거나 팔꿈치가 떨어져 버리면 헤드 페이스가 다른 방향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아까 붙여둔 팔꿈치와 손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깨, 우리 똑딱이 하듯 어깨와 흉추를 이용해서 퍼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파크골프의 퍼팅 백스윙 라인이 일자가 아니라 동그랗게 그려져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이 스트로크 라인이 그려지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바로 파크골프 퍼터가 아닌 골프의 일자 퍼터, 바로 블레이드 퍼터의 스트로크 라인입니다. 파크골프 채는 골프 퍼터의 말렛과 동일하게 생긴 망치 모양의 채인데요. 이런 망치 모양의 채는 헤드 밸런스 자체가 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밸런스는 페이스 밸런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게중심을 잡고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헤드 페이스가 위를 보고 있죠? 이게 바로 페이스 밸런스예요. 자, 페이스 밸런스. 그래서 페이스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헤드의 가장 두꺼운 이 부분, 넓적한 이 부분에 중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공을 칠 때도 얘가 삐뚤어지는 게 아닌 일자로 움직여야 공이 정확하게 맞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크골프 퍼팅의 경우 몸을 그렇게 가까이 둘 필요도 없고요. 내 채가 움직일 만한 공간을 너무 가까이 아닌 좀 넓게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렛 퍼터를 이야기했으면은 블레이드 퍼터도 한번 봐야겠죠? 요렇게 생긴 퍼터 많이들 보셨죠? 이게 바로 블레이드 퍼터입니다. 그냥 쉽게 일자형 퍼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 일자 퍼터의 밸런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바로 딱 잡자마자 채가 앞부분이 떨어지죠. 이런 밸런스를 토우 밸런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헤드의 앞부분을 토우라고 했고 뒷부분을 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겁게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토우가 무겁다,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무겁게 되어 있는 이러한 일자 블레이드 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를 잡고 스윙을 할 때 너무 멀리 잡는 것보다는 내 몸 아래에 두고서 그대로 일자 스트로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내 몸 쪽으로 감기는 백스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우 밸런스를 가진 퍼터의 경우는 열리지만 우리 파크골프 채는 어떻다고요? 페이스 밸런스. 그러니까 열리는 백스윙을 하는 경우는
이런 채. 예전에 골프를 쳤던 분들은 그런 스트로크 라인을 그리시겠지만 파크 골프채를 처음 잡는 분들, 그리고 파크 골프채를 내가 100% 사용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열리기보다는 똑바로 가는 퍼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리 조절 방법입니다. 파크 골프의 거리 조절은 백스윙의 크기로 정하는데요. 내가 백스윙할 때 가져갔던 힘, 크기, 속도 그대로 반대로까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갔던 크기와 반대로의 크기가 달라진다거나 갑자기 다운스윙의 속도를 바꿔서 공을 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백스윙 크기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체크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자세 일단 만들고, 저는 그립을 쥔 손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를 제 척도로 잡고 있는데요. 바깥에 평평한 잔디에 가서 공을 여러 개 떨어뜨린 다음에 방향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크기로 공을 한번 여러 개 쳐보는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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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해서 다 똑같은 크기로 치면은 그때 본인이 가 있는 공들이 다 비슷한 곳에 멈췄다? 그게 본인의 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쳤던 거리가 5m가 나왔죠. 저는 무릎부터 무릎까지 가는 거리가 5m가 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척도를 잡고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요, 경기를 하러 나가서 바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앞에 조금 연습할 만한 공간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가서 공을 떨어뜨려 봅니다. 공을 떨어뜨려서 이 공을 쳤는데 오늘이 좀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이고 잔디에 이슬이 좀 내렸습니다. 근데 평소와 똑같이 스윙을 툭 하고 밀었는데 이 공이 제가 평소 치던 5m가 아니라 3m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잔디가 젖어 있기 때문에 공이 안 나간다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거리를 더 보면서 공을 쳐야 된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내가 따뜻한 날에 정오에 나가서 공을 칠 건데 똑같이 공을 내려놓고 내 기본이 되는, 내 척도가 되는 사이즈 똑같이 한번 했어요. 근데 똑같은 스윙을 했는데 이번에는 6m, 7m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잔디가 많이 말랐다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오히려 거리를 줄여서 봐야겠죠. 파크골프 퍼팅의 거리는 백스윙의 크기로 정하는데 이렇게 날마다 이 잔디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파크골프의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날이 맑고 어둡고 비가 왔었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언제든 간에 내 기본이 되는 사이즈의 크기를 알고 내 기본이 되는 사이즈의 스윙을 안다 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좀 더 많이, 오늘은 좀 더 적게 이런 차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치느냐 모르고 치느냐에서는 퍼팅의 실패 확률과 성공 확률이 확실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퍼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파크 골프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린 상태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이 손목이 힘이 안 들어가 있고 느슨하게 되어 있다 하면은 지금 이 연습장처럼 평평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럼 백스윙을 했다가 뭔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 바닥에 혹은 잔디 뿌리에 공이 툭 하고 걸리는 순간 스트로크가 틀어지면서 공의 방향이 혹은 거리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퍼팅을 한다 하더라도 손목에 힘을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채를 잡아서 우리가 이 손목의 힘은 백스윙하고 끝나고 지나갈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스윙을 할 때 호흡이 불안하면은 당연히 공 또한 불안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세를 다 잡은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뱉어요. 자, 그 다음에 배에다 힘을 준 상태로 공을 치는 내내 호흡을 잠시 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을 치게 되면은 흔들림이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호흡을 잠시 멈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팔꿈치를 고정하는 느낌을 잘 못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맨몸 운동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보세요. 어드레스 하듯이 골반을 좀 뒤로 많이 빼고 무릎 굽혀서 팔을 떨어뜨린 뒤로 겨드랑이 옆에 팔꿈치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 합장.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퍼팅 어드레스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손바닥을 앞으로 벌려보세요. 손바닥을 앞으로 벌리면은 지금 제 팔꿈치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감각을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백스윙, 반대로 팔로우 스루.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배가 엄청 꼬이고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채를 잡거나 손바닥을 붙인다 하더라도 아까 팔꿈치에 힘 들어갔던 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집에서도 맨몸으로 많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도 지금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파크골프 퍼팅을 가르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오늘 이 영상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강사님, 파크골프 퍼팅을 할 때는 몇 미터부터 자세를 잡아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것부터는 무조건 파크골프 퍼팅 자세를 잡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크골프의 퍼팅이라고 하는 거는 온몸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흉추만 이용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자세를 보여드렸을 때도 보면은 하체 안 움직이고 팔꿈치 안 움직이고 머리 안 움직이고 손목 안 움직이고 오롯이 이 어깨와 가슴만 움직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스윙 자체가 많이 작을 거고 유연성이 좀 있는 분들은 스윙 크기가 많이 커지겠죠. 그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15m부터 퍼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한 6m, 7m 정도부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평생 동안 6m, 7m가 아니에요. 이 자세를 훈련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유연성은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15m까지도 퍼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10m부터 퍼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주 듣는 퍼팅에 대한 질문까지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외로도 퍼팅을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많은 질문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 남녀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